현재는 국민의힘이 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어있는 이 중원 비어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차지할 것이냐, 뭐 김문수 후보가 당권 도전하냐, 한동훈 후보가 당권 도전하냐, 아니면 새로운 뭐 어떤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홍준표 시장에 새로 끌고 가거나 만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당대회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재빨리 보수가 결집하면서 제3의 지대는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대변인님은 약간 누구로 지금 예상하세요? 사실 그 당대표 조사 나왔잖아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20%, 한동훈 전 대표 16%, 그러니까 오차범위의 접전이라서 또다시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됐네요. 저는 두 분이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네. 피로감이 상당할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기랑 관계예요. 누구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기랑 관계,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기랑 관계. 서로 이제 반작용을 하면서 상대가 있어야지 나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기랑 관계라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반대급부로 한동훈의 입지가 만들어졌던 거고, 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선에 도전하면서 본인에 대한 반대급부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더 각광받으면서 대선 후보가 결국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한동훈 후보의 자체의 어떤 지지율은 있지만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한계를 못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국민들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 네. 우파도 그렇고 비대위원장도 나왔죠. 당대표 나왔죠. 근데 당대표 잘했느냐. 이재명 대표와 같이 똑같은 말로 윤석열 정부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판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오판한 건데, 계엄을 선포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탄핵까지 나오면서 정권을 내주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었고, 또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때도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또 했었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당권 나온다 그러면 또다시 이번 대선 패배 원인이 누구냐, 그 문제로 기결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질 가능성이 많다. 측근들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김문수 후보가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41% 득표 얻은 거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대단하지만 쇄신과 혁신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맞느냐를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부 리그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보고요. 그럼 2부 리그 누구냐? 저는 안철수 후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2부 리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부 리그가 만약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3부 리그로 장동혁 의원이 네. 이번에 대선 때 굉장히 아주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어디 무대에서 이제 스피커 마이크 잡잖아요. 그럼 열광하는 당 지지자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선 이제 원내 영선이고 원내 경험이 없던 이준석 후보도 우리 당에서 당 대표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동혁 의원은 1.5선이거든요. 장동혁 의원은 또 당 대표로 할 수 있죠. 혁신형 이제 당 대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부, 2부, 3부 리그 정도가 예상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부, 2부, 3부 리그. 대변인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잠시 제가 더 두고 의원님 얘기 들어볼게요. 누가 되실 것 같아요? 예상할 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만약에 4% 차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대표 선출 룰은 100% 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한 이제 전장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익을 놓고 봤을 때 또 아까 전에도 지방선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바로 이제 6월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뭐 경기도 빼고 거의 다 저희가 호남을 제외하고 거의 다 이겼다고 봐야 되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지난 지방선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치른 지방선거에서도 저희가 완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뭐 한 1년 내로 치르는 지방선거는 뭐 어김없이 이제 여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고요. 또 여당은 정권 초의 여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뭐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선심성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야당을 좀 약간 탄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내년도 지방선거가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새 당대표가 만약에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어쨌든 승리로 이끌거나 아니면 최소한 선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원래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당시에도 그 홍준표 대선 후보가 대선에 지고 바로 당대표가 되었죠. 그래서 대선 후보 후광 효과로 당대표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라는 그 문턱을 못 넘었기 때문에 또 사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신도 부족하고, 또 된다 손 치더라도 지방선거까지 이제 고려했을 때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 판에 이제 당 대표로 도전하거나 등판하는 게 맞는가 이런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문수 이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사실 시간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는 시간이 있는데 그 지방선거 이후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사실 체력이 있어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후원금 20억을 몇 시간 만에 다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그 팬덤 그렇죠. 지지자가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지만 원내에 뚜렷한 지지 세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전 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이제 후광이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당을 이렇게 장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고 당대표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대표 도전하면 저는 무난하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기회이자 도전인 거죠.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이 정말 특검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야당을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새로운 만약에 후보가 김문수 당대표가 되었을 때 그걸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진로가 이제 명운이 결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국민의힘 당대표도 누가 될지 지금 오리무중인 것 같은데 아까 대변인님께서 1부 리그부터 이제 3부 리그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보면 뭐 제 사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면 1부 리그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제 퀘스천 마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금 라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 조금 잠시 뒤에 해보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제 일단은 봐야 되고 2부 리그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많은 패널 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안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 매일신문이 인터뷰한 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잠시 헤드라인만 좀 띄워주시면 지금 혁신위원장 제안 아직 못 받았으나 받으면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서 저희 매일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일타뉴스 출연하셨던 패널분 중에 김철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김철현 교수님께서 당대표로 안철수 의원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오늘 매일신문의 그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당대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일축을 한 것 같아서 말씀하신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로 봤었을 때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는 누가 될지는 정말로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제가 앞서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이제 라이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필 이 시기에 라이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당대표를 이제 노리고 또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과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돌돌이 영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고 그리고 제가 뭐 밭글일 수도 있고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돌돌이 영상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소통을 넘어서서 그 예전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런 그 약간 얼굴에 필터를 썼었나요? 좀 잘생겨 보이도록 그래서 그 잘생겨 보이는 필터를 쓰지 않았고 나는 이대로 그냥 정말로 가감 없이 그런 아무런 허물 없이 이제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돌돌이를 얼굴에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필터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제가 그 봤거든요. 그게 턱을 좀 작아지게 하는 그런 필터라더라고요. 좀 예뻐 보이게 하는. 예뻐 보이게 하는 효과 주는 건데 그걸 쓴 거는 맞아요. 그게 차이가 나고 안 나고 딱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돌돌이 한 거는 집에 고양이를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돌돌이 필요해요. 고양이 털이 빠지니까 옷에 같은데 섬유 이런데 많이 묻지 않습니까? 니트 같은데 그런데 하는데. 약간 얼굴에다 돌돌한 건 약간 기괴하더라고요. 그거 얼굴에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보통 얼굴 되면 이렇게 손으로 떼든가 뭐 이렇게 하지. 얼굴에다 직접 안경까지 올리면서 돌돌돌 하는 모습을. 고양이 4마리 키우는 박미영 대변인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돌돌이 얼굴에 안 하신대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데 약간 기괴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방송에서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지. 뭔가 시청률한테 계속 눈길을 끄는 걸 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좀 얼굴에다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 필터를 안 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치밀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요. 뭐 각종 보형물 지금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키는 사진 얼마나 많아요. 고기 숙이다가 뭐 이렇게 옷이 들리는 것도 많고 뭐 또는 신발 벗고 들어갔다가 이제 노인정에서 사진 찍을 때 양말 신고 노인정에 들어갔는데 노인분들 다 키 작잖아요. 대군가 아마 갔을 건데 하나 둘 셋 할 때 또 뒤꿈치 들어요. 그게 영상으로 찍힌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이미 다 드러나서 영상에 수두룩백도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본인이 뭐 커버하기 위해서 뭐 필터를 안 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돌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은 뭐 보셨겠죠?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과거에 이제 뭐 당 대표가 아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 채널 홍카콜라?
홍카콜라도 홍카콜라, 했었고요. 네. 또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뭐 청년 소통 플랫폼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이거나 당 대선 후보이면 사실 그런 별도의 사적인 소통 채널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현직이 아닐 경우에 자기 국민들 아니 지지자들과 이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도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에 나가든 안 나가든 내가 별도의 지지자들과 그러니까 국민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유지를 함으로써 나의 영향력과 나의 뭐 기대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그렇죠. 네.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돌돌이 저는 보진 않았는데 기사만 봤어요. 뭐 고향에 있어서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흥행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건 본인한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되게 소탈한 모습인 거고 사실 또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 맞아요. 좀 뭐 좀 차갑다거나 좀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매너가 안 좋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망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감도를 높이고 비호감도를 낮추려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전략적인 시도일 수도 있겠죠.